안녕하세요. 진짜 크고 못된 돼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꾼 주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책은 진짜 크고 못된 돼지의 이제 제작 과정 이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 책이 작년도에 나왔어요. 작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먼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빅배드 피그라는 제목으로 오리지널 저의 더미가 있었고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제작된 게 진짜 크고 못된 돼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의 10년 전 그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의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도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브라이튼 대학교의 석사과정 중에서 시퀀셜 디자인 앤 일러스트레이션 학과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가을에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첫 학기 첫 수업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 워밍업 단계를 이렇게 거쳤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모던 코오셔너리 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코오셔너리 테일이라는 이 서유럽 이쪽 유럽권의 이런 18세기에 아주 유행했던 한 문학의 한 장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되게 낯선 장르여서 되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들 문화의 이제 전통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렇게 이어져 나오면서 영상이라든지 이 미디어에 계속 다른 매체에서도 이 구조를 따라하는 그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 코오셔너리 테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스트로웰 펠터라는 이 책일 거예요. 이 책 표지를 이제 아시는 분들고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더벅머리 패터?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훈육동화예요. 훈육동화인데 금기하고 그러니까 금기, 명령, 하지 마라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만 되어져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18세기에는 아직 어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냥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였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넌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의 어떻게 보면 학습서가 이제 모태가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중 대표적인 걸 하나 이제 담아왔는데 성냥을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소녀한테 엄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호기심에 이제 계속 만지죠. 만지다가 그 불꽃이 자기 옷에 옮겨 붙어가지고 결국 홀라당 타버려요. 재만 남겨지는 그러한 그림과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속 물지 말라고 손톱 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물다가 엄마가 경고를 하거든요. 너 자꾸 그렇게 물면 재단사가 와서 너 손 잘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물다가 결국 재단사가 와서 진짜 애 손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거기서 이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잔혹동화에 가까운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코오셔너리 테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1960년도에 영화화되고 그 구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 구조를 가지고서는 영화화된 게 이제 보시는 포스터가 되겠고 이러한 영화들 1960년도에 유행했던 이러한 영화들의 기본 속성이 옛 이야기 그중에서 이제 코오셔너리 테일 이 부분을 이제 현대화시키고 이제 재해석화한 그러한 영화가 되겠는데 영화 내용도 그래요.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젊은 남녀가 있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계속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은 막 연쇄 살인마를 만나가지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식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 장르로서 영화나 책이나 소설 이런 쪽에 하나의 장르로서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룹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룹 작업이 Cautionary Tale을 이 텍스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이미지화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그 Cautionary Tale의 제목이 Don't Eat the Peach of Fruits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과씨를 먹지 마. 이게 제목이었는데, 6명이 이제 한 조가 되어가지고 각자 그 Cautionary Tale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나눠서 그래서 2장면씩 그려서 마지막에는 그걸 슬라이드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표를 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제 조건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 아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씀으로 해서 또 묘하게 조화를 만들면서 하나의 이야기 시퀀스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면들을 캡처해서 지금 여기다 담아봤는데 아이가 있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 아이가 있고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사과씨 먹지 마. 사과씨 먹으면 너 사과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할아버지를 도리어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에다가 그 사과나무 씨 그거를 갈아가지고 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맛있는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푸딩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아이는 이제 막 그걸 막 다 먹어치우죠. 근데 먹어치운 다음에 이렇게 딱 밖을 보니까 나무 못 보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방금 저 사과나무로 만든 사과나무에 샀던 사과로 만든 그 푸딩을 네가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그 나무라고요?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고 전형적인 이 Cautionary Tale이라는 이 내용의 구조를 담고 있고 또 공통된 그 아이라는 그 캐릭터를 각자 가져가서 자기식대로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모던 Cautionary Tale을 통해서 이제 옛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감각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옛 이야기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옛 이야기의 특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비는 이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화되고 서사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림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 본연의 본질적 심연과 맞닿아 있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또 그리고 무의식 중의 내적 갈등,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가능하고 언제나 새롭게 그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징들을 살펴본 후에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제가 찾은 2가지 맥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집이에요. 집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데 초가집에서부터 나무집, 벽돌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뭐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집을 지었다가 점점 견고한 재료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3마리 아기 돼지가 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각각 다른 단계에 처한 그런 같은 존재라는 이러한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서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라임이 있는데, 안 돼, 안 돼. 턱 밑에 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똑같이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이 집 안에 있는 돼지,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 하나의 존재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단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음식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저의 책에서 더 흥미롭게 담고 싶었던 그러한 키워드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루는 음식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모티브에서 따온 건데, 하나는 되게 현실적인 존재고, 또 하나는 쾌락적인 그러한 원칙을 따르는 존재로서, 셋째 돼지는 제대로 먹는다를 따라가요. 그리고 늑대는 이제 먹어치우는, 그래서 제대로 먹는다와 먹어치운다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돼지가 왜 뒤에 보시면 그 내용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늑대가 훅 불어가지고 집이 안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꿰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장에 가자, 과수원 가서 사과 따오자, 그리고 순무밭 가서 순무 따오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나가면 위기인 줄 알지만 그래도 음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음식을 구해오고, 또 꾀를 써서 그 위기를 피해가면서 음식을 구해와서는 또 요리를 해먹고, 이러한 제대로 먹는다라는 그러한 원칙에 이제 따르는 존재라면, 늑대는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만 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티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내 이야기 속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빨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살아가는데 먹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웅변하는 진화적 장치, 그리고 동물의 경우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행위로서의 그 음식을 다루는 그 이빨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책을 만들어 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늘 저를 자극했던 그런 모티브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의 문제, 이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녹여서 나온 책이 지금 빅배드 픽, 이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같이 작업을 했던 작업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저의 동기가 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이제 스톱 모션 기법을 이용한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풀었고, 그리고 이 돼지코가 어떻게 보면 그 단추를 연상시키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풀어낸 영상 작업이 되겠고, 또 단추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반직고리, 실로 이제 하는 털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이제 배경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연출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를 이 비디오를 찾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어라든지 그 영상미라든지 거기에 그 음악까지 너무나 이렇게 합일이 돼가지고 아주 재밌게 보고 되게 모두가 이제 흥미로워했던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작업은 저희 때 작업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셜 디자인 앤 일러스트레이션 학과에 들어가신 제가 아는 작가분께서 똑같이 이 모던 코셔너리 테일부터 시작해서
3 리를 픽스, 아기들이 삼형제 프로젝트로 이어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거에 이제 맞춰서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이분은 그 늑대를 탐정소설 같은 데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 돼지 살인마로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셋째 돼지한테 편지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 편지에는 내가 너희 첫째와 둘째 형제들을 잡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 이 시간에 나타나,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성 편지를 보내요. 경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동봉된 털, 그리고 나뭇가지, 실 뭐 이런 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형제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외형적인 고려까지도 집이라는 그 모티브를 적용시켜가지고 집 모양 형태로 해서 아코디언 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림책이지만 또 한편으로 아티스트북, 아트북 개념으로 이제 보여지는 작업을 만드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분이시고 지금 현재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작업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이 책, 빅배드 픽, 이 책을 이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맥밀런 출판사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하는 어린이 그림책 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영국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인데, 이 공모전에는 조건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공모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이름으로 출품을 하게 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운이 좋게 그 당시 한 300여 편이 출품이 됐다고 하는데, 11편의 이제 책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위너를 뽑았는데, 하일리 커맨디드에 선정이 돼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시되었던 그 장면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담았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2019년, 그때 한참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2019년도에 출판사랑 미팅을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후속작을 뭘 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 빅배드 픽 더미북을 들이밀었죠. 그리고 또 한번 내보자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 책을 다시 재작업해서 내게 되었고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진짜 크고 못된 돼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간되기 전에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다듬고 다시 그리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책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인쇄가 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책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치고 싶었던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페이지 수도 좀 늘려야 했고, 그러면서 또 주시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버전의 그 아기 돼지 삼형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짜 크고 못된 돼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재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린 부분들에 대한 스케치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스케치북을 여기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쭉쭉 보시면 노트에 이제 기록한 거, 그리고 스케치 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스케치 그 끝부분에 담은 장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 지도 계획이 이제 들어가는 지도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이라이트이고 이 책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 장면이 너무 휑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때 어떤 아이템을 좀 여기에다가 표현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받은 피드백이, 이 책이 어쨌거나 옛 이야기라는 그거에서 출발을 해서 나온 책이니까 옛 이야기 요소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완전 힘을 팍 실어보자.
힘을 실어주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잘 맞아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스케치를 하게 됐고요.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더 디자인적으로든 그림의 완성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치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스케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이 새로운 버전의 이 진짜 크고 못된 돼지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색상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림책에 대한 철학? 생각을 말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책의 분위기, 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 무대인 숲을 이렇게 파란색 계열 색, 블루 톤의 이런 색조를 이용해서 이제 변주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파란색이 가지는 그러한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또 숲의 그런 상서로움, 신비로움, 또는 이렇게 냉정함, 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스물스물한 이런 효과라든지 이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푸른 색조의 색깔을 전반적인 이 책의 분위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면을 제일 먼저 이제 완성 장면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만든 후에 이어서 이제 다른 장면들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려나가서 전체적인 그림의 톤과 분위기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왜 흑돼지냐. 원래 그 아기들이 삼형제는 살색인데 여기서 이제 흑돼지 검정색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지만 그 검정색이 가지는 시각적 암시라든지 상징성을 적극 더 활용을 하고 싶었고, 대신 살색은 여기 보시는 표지 색깔, 표지색에서 이제 살색을 이제 깔아주었고요. 그리고 검정색이고 이 돼지의 색깔은, 그리고 눈은 시뻘건 눈을 가지고 있죠. 이 시뻘건 눈은 광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빨갛다, 이게 핏기가 이게 몰리면서, 눈에 몰리면서 눈이 빨갛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셔서 그 부분을 또 여기다가 반영을 시킨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크고 못된 돼지가 점차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제 착하고 순한 돼지로 바뀌는데, 이때 크기 변화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눈도 점점 옅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시각적 효과를 이제 좀 극대화하는 이제 저의 테크닉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중요한 이 계획 장면, 그 장면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는 집 모티브를 이제 갖고 왔고, 이제 그 집을 덫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장면을 완성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지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서 이걸 펼쳤을 때 보이는 그 장면들, 거기에 있는 요소들과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되게 고심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획적으로 장면들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은 저기 빨간 모자 집이 있거든요. 빨간 모자 집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 빨간 모자에 나오는 이제 할머니 집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 길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을 약간 암시한다든지 그런 테크닉을 썼고, 그리고 또 7마리 아기 염소가 나오잖아요. 7마리 아기 염소라는 옛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집 모티브를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옆에는 7마리 아기 염소에 보면은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 옆에는 당연히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물을 그리게 됐고, 우물이 있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개구리 왕자가 있어서 또 개구리 왕자를 넣게 됐고, 그리고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정처럼 호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자 이제 못된
못생긴 오리?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 맞아.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떠올라서 이제 거기에 반영을 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각 덧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케치 메모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도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건 어차피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저에게 숨은 의도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또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책을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인생의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담고 싶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펼쳤을 때 이제 추격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추격 장면은 그거예요. 숲이 무대이거나 숲이 배경인 그 옛 이야기 주인공들, 요소들 여기 다 나와. 그게 저의 이제 기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안에 헨젤과 그레텔도 있고요. 그리고 그 토끼 굴이 있는데 토끼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자명종 그 이상한 앨리스에서 휜 토끼가 갖고 다니는 그 자명종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 놓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제 암시하는 장치로 썼고요. 그리고 또 그 장면에 이제 연결해서 토끼가 이제 휜 토끼가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휜 토끼는 결국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왔던 휜 토끼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저는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운 아기 우리 새끼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빨간 모자의 집이 나오고 좀 거리를 둬서 할머니의 집도 나오고, 그리고 할머니 집 옆에는 성이 있었으니까 그 성에는 라푼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빨간 모자에 나오는 그 나무꾼의 도끼 그런 것들도 여기 되게 상징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못된 돼지를 피해서 이렇게 우물 안에 빠지는 이 개구리 왕자고요. 옆에 이제 이 실루엣으로 그 7마리 아기 염소의 엄마 염소를 그려서 이게 7마리 아기 염소에서 나온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7개의 그 빨래를 널어서 아기 염소에 이제 빨래를 널어서 7마리 아기 염소의 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옛 이야기의 주인공들 말고도 원래 그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온 그 판본들에서 주로 다루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음식과 관련된 건데 이제 과수원도 나오고 순무밭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심어줬고 그리고 또 순무밭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과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사과나무 밭이니까 사과나무가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입문 이러한 사과예요. 자세히 보시면 백설공주의 사과를 연상시킬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놓은 그러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격 장면을 연출하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었거든요. 이 덫을 놓았고 이 덫을 이제 계속 피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덫을 이제 피해 나가는 이 추격신 장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톤이라든지 이 원래 보여지는 장면과의 이 대비 같은 것들을 되게 신경을 썼고 그런 긴장감을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펼치면 장면에 나왔던 옛 이야기들 이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키워드, 그 아기돼지 삼형제의 키워드 중 하나인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빨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자면 사실
앞부분에 그 앞 페이지에 나온 이 펼침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제가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 이빨이 나오는 장면인데 음식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빨이 생각이 났었고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이제 가지는 그 힘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가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연료라는 것, 원료라는 것, 이제 원료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컨셉은 이러한 힘의 원천으로서의 이빨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흑화가 되는 이러한 결정적 단서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빨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인데 포유류의 이빨이라는 게 되게 놀랍도록 쉽게 변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상당히 유연하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또 연결시켜서 이 책의 구성을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장면, 첫 부분에 나왔던 이제 거의 첫 부분에 나왔던 장면이고, 그리고 거의 말미에 나오는 이빨 장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장이 있는데, 피터 S. 엉거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빨은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 책에 적용시켜서 들어서 새 이빨은 새로운 사건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거를 아이와 엄마 같이 읽고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들을 좀 들려줄 수 있을지, 나눌 수 있을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 책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요소들을 이렇게 제가 집어넣고 적용시키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왔을 때 이제 반응들을 들었는데, 뭐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뭐 옛 이야기들을 주인공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반전에서 다들 재밌어 하시고 그게 또 이 책의 새로움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 의식이 여기에 좀 통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책 속에서 이제 패러디된 이야기들이 뭔지도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반전을 통해서 또 아이와 엄마가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한번 네, 맞아요. 이야기 만들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아기들의 삼형제의 프리퀄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여기서 의도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흑화된 이 늑대가 뭘 할 것인가? 아기들 삼형제야 도망가 뭐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닐까? 빨간 모자 빨리 할머니한테 얘기해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뭐 프리퀄로 또 독자분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또 더 재밌게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되게 많은 얘기를 다른 동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이와 엄마만의 또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되게 확장성 있는 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을 직접 보신 분들과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책에 대해서 좀 작가님 이제 강연을 듣고 더 많이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부분 중에 그 하이라이트 부분 펼치면 한번 좀 직접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재밌는 장면을 한 3-4페이지 정도 좀 읽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출발을 하죠. 발자국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해요. 옛날 어느 평화로운 숲속, 여기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는 이빨과 이런 발톱과 꼬리와 새빨간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나서 이제 뭐지 하면서 떨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크고 못된 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역시 동물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숲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돼지의 등장으로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막 모의도 하고 계획도 짜고,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아무튼 계획도 짜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책의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양문으로 펼침면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 추격신의 효과를 더 생생하게 살리고 싶었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앞에 이 지도와 계획과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을 이 안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옛 이야기 요소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책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 진짜 크고 못된 돼지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의 나름대로 그림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저의 경험치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